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요즘 영상이 좀 많이 뜸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업무와 또 개인적인 일로 좀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기업 분석 영상에 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기다려주신 분이 계신다면,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오늘 다룰 기업인 로키드 마틴, 티커는 LNT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뭐 하는 회사인지 또 비즈니스 모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크게 네 가지 사업부로 나뉩니다. 먼저 에어로노틱스, 이거는 전투기 사업부이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스 앤 파이어 컨트롤, 이거는 미사일 화기 분야이고요. 로터리 앤 미션 시스템, 이거는 헬기 또는 그리고 레이더 분야이고, 마지막 스페이스는 이제 우주항공 분야, 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전투기 사업부는 로키드 마틴의 전체 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F-16, F-22, F-35 같은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 블랙호크도 로키드 마틴의 제품입니다. 미사일 및 화기는 매출의 한 1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때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켰던 이 사드가 있죠. 참고로 이 분야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로키드 마틴 말고도 레이시온이나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보잉 같은 기업들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기 레이더 분야는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블랙호크와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이 이 분야에 속해 있고요. 마지막 우주 분야는 앞으로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인데, 여기서는 로켓 추진체와 인공위성 등을 제작하고 있고, 미국의 나사와 협력을 통해서 우주 정거장과 화성 탐사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의 매출 중 86% 정도가 미국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일단 매출 비중은 미국 정부에서 한 71%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해외 정부가 28%, 그리고 민간 기업이 약 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일단은 미국 정부에 아주 절대적인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실적, 이제 2020년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은 약 162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18억 달러 정도를 이제 거뒀고요. EPS는 5.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계산해 보면은 약 11.1% 정도 나오는데요.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잘 못 내고 있는 거에 비해서 로키드 마틴은 상당히 실적을 잘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로키드 마틴은 전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162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1% 기록했고,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일단 전투기 분야는 매출이 이제 YOY로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YOY로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F-35 프로그램이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게 주요 요인이었고, 헬기 레이더 분야는 매출이 YOY 7% 증가, 영업이익이 YOY 31% 증가. 여기서는 시코르스키 헬기 부분에서 2억 4천만 달러 증가한 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및 화기 분야에서는 매출이 YOY 16% 증가, 영업이익이 YOY 7% 증가했는데, 사드와 PEC-3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게 주 원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우주 분야에서는 매출이 YOY 7% 증가, 영업이익이 YOY 13%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서는 고초음속 개발 프로그램 수요가 강세, 그리고 차세대 OPIL, 이 OPIL이 미사일 경보 위성인데, 이거를 중심으로 정부 위성 매출이 9천만 달러 증가한 게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주당순이익인 EPS도 전년 동기 대비 16%나 증가했고요. 오른쪽에 연도별로 보시면
정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 EPS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 로키드 마틴은 이 버핏이 말한 그런 좋은 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이자 보상 비율, 이 interest coverage ratio가 이자 보상 비율인데, 이것과 이제 operating margin,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이자 보상 비율은 쉽게 말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얼마나 잘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19년에 11.79배니까 벌어들이는 순이익으로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에 대한 이자를 약 12배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제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10% 이상, 최근에는 13%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무난, 혹은 무난 이상의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좀 크게 증가했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더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장기부채 상환, 여기 보시면 장기부채 상환, 그리고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더 지출이 커진 거죠. 근데 장기 부채를 상환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부채를 빨리빨리 이제 갚는 거니까 좋은 거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저 같은 이제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더 악화됐다고 해서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요인들입니다. 아주 좋고요. 투자 활동에서는 이제 꾸준히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도 사실 뭐 딱히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백러그는 수주 잔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키드 마틴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 주문에 따라 전투기 같은 걸 이제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 백러그는 아직 인도가 다 끝나지 않은 아직 생산 중인 주문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좋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201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매해 2014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발생할 수 거라고 이제 저희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전망, 이 아웃룩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 했다는 거는 바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꿨냐? 2020년 7월 전, 이게 7월 전에 했던 전망이고, 이거 2020년 7월에 했던 전망인데,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 다음에 EPS 등 모두 다 상향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격일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키드 마틴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전망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전 했던 전망에서 조금 더 상향을 할게 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부문별 매출 전망을 보면은 특히 우주 분야의 이 전망이 좀 눈에 띄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우주 분야가 주목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분야가 우주 분야인데, 경영진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기대되는 부문 중에 하나로 이제 우주 분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로키드 마틴이 뭐 하는 회사인지, 비즈니스 모델과 재무 상태, 그리고 최근 실적까지 아주 좋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볼까요? 먼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을 갖춘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국방 예산은 정말 꾸준히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군수 산업은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고,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아주 안정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산업에서 로키드 마틴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먼저 로키드 마틴은 군수 부분에서는 매출 기준 미국 내 1위입니다. 전체 매출은 보잉이 조금 더 큰데요. 보잉의 경우에는 민간 항공기 부분 매출이 워낙 커서 그런 거고, 그런 걸 빼고 군수 분야만 봤을 때는 로키드 마틴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수산업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전투기, 우주항공, 미사일 레이더,
이런 분야, 이런 세부 분야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크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서두에서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록히드 마틴은 이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고 또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 산업에서 록히드 마틴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넘사벽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듯 수주 잔고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주도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F-35 전투기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F-35 전투기 인도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19년 10월에 미국 국방부와 F-35 전투기 478개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F-35 계약을 수주하는 등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F-35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앞으로도 전투기 부분에서는 록히드 마틴이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계약을 따내는 것은 정말 꾸준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두각을 내고 있다는 점도 저의 주요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정부와 우주항공 분야에 여러 계약을 따낸 상태이고 록히드 마틴은 나사와 미국 국방부와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더욱 많은 계약을 수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나사의 오리온이라는 그 우주 탐사기인데 이걸 록히드 마틴이 주 제조업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화성기지나 우주기지 그리고 우주 방어 등 여러 분야에서도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트럼프는 우주군 창설 명령에도 서명을 했죠. 그래서 우주항공 부문이 민간 부문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정부가 우주 관련 사업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점점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참여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리스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미국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라는 아주 안정적인 고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특정 고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 따라서 회사의 상황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이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리스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걸 보시면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록히드 마틴의 주가입니다. 주가이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각 대통령별 임기 기간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클린턴과 오바마는 이제 민주당이고 조지 부시와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조지 부시 집권기에도 사실 록히드 마틴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했고 예상할 수 있듯이 이제 민주당인 오바마가 집권했을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 공화당의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도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록히드 마틴은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스크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입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록히드 마틴의 수출에 상당히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미국 군수 업체의 수출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예요. 정말 압도적으로 1위인데 만약에 미국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악화된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미국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아프간 이런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된다면 록히드 마틴의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예가 터키인데요. 터키가 F-35 아까 봤던 그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이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 프로그램의 8대 고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터키향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미국 정부가. 왜냐하면은 터키가 러시아의 S-400기
이것도 러시아에서 만든 이제 전투기인데 이거를 이제 주문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이 수출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아니 이 F-35가 우리 회사의 엄청 중요한 제품인데 그리고 고객이 8개밖에 없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매출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로키드 마틴의 여러 전투기를 부품 생산업체 중 상당수가 터키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끊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고 판매에도 차질이 생긴 거죠. 미국 정부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로키드 마틴을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은 로키드 마틴이 대만에 미사일 시스템을 판매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리스크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리스크로는 이 방금 얘기했던 F-35 전투기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요. 보시면 F-35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위험하냐면 제가 보잉의 영상을 다룰 때도 보잉이 737 맥스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747 맥스가 안전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 여러 사고 때문에. 그래서 수익에 좀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는데 로키드 마틴도 F-35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배당 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로키드 마틴의 현재 시가 배당률은 약 2.66%고요. 배당 안정성 점수는 84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배당 성장은 약 10% 정도 성장을 했고 배당 성장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지난 5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도 10%, 그 다음에 20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도 12%로 아주 좋은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 연도도 17년으로 아주 좋은 배당 성장주이고요. 제가 로키드 마틴의 배당 매력에서 또 높게 사는 부분은 앞서 살펴봤던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뭐 유예하거나 또 아예 컷했는데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잉여 현금을의 약 51%를 사용해서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주 환원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만들었던 그런 배당 안전성을 평가하는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주당 순이익과 주당 배당금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한번 보면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로키드 마틴은 정말 꾸준하게 EPS가 배당금보다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2017년은 이제 좀 적었지만 이거는 일회적인 이벤트니까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을 부분이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예상치만 봐도 EPS가 주당 배당금을 크게 상회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배당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켓비트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442달러로 현재 주가가 387달러니까 앞으로 14.12%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냈고요. 6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저는 416.96달러가 나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보다는 좀 낮은데 그래도 현재 주가보다는 높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로키드 마틴의 사업부는 크게 전투기, 항공, 미사일 화기, 헬기 레이더,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로 나뉘고요. 주요 고객사는 미국 정부가 71%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해외 정부, 그 다음에 민간 기업 순입니다. 최근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을 상회하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무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국 방산, 군사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특히 전투기, 우주항공, 미사일 레이더 등의 세부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로키드 마틴은 이 산업을 모두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F-35 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리스크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배당 매력에서는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 훌륭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도 막 싸진 않지만 여전히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 드렸고요. 저는 지난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밝혔지만
로키드 마틴을 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요새 많은 어려운 시기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